사천 김지문하고 김계 사천가 김기문 중소기업정회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히 또 오랫동안 제가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김기문 회장님하고는 친분도 쌓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다른 누구보다 더 반가운 마음으로 뵙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이게 뭐 경제의 트렌드도 뭐 사회 문화의 트렌드, 생활의 트렌드도 너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이 기업의 중심, 산업의 중심도 이동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중앙의 역할도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그 조정,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여건, 뭐 거대한 파도가 아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중소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난 13일 날 중소기업 중앙에서 그 정책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신경제 3부를 해소하자 뭐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래가 그 대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에 있어서 거래 불공정 같은 그런 거래의 불공정, 또 그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상생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고민들은 또 별도로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오신 그럼에 허심탄회한 말씀 좀 주시고 가시면 저희들이 잘 녹여서 해결책을 찾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전에 국회의원 하셨을 때 그 산자위에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 특히 기억나는 게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가입자가 곧 150만이 되고 그 부금도 한 15조를 능가합니다. 그 기초로 법적 근거를 2006년도에 입법 발의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제가 2007년도에 중앙회장이 돼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퇴직금을 만들어주는 아주 큰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하신 이종배 정책의장님 아무튼 뭐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호 수석 부대표님이 오셨는데 추경호 부대표님은 뭐 전에부터 정부에 몸담고 일하시면서 많은 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주셔서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그 원내대변인님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에 정말 그 막 노동계에서 밀어붙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일부 보완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근 1년이 넘어가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간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정경제 입법 3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기업을 옥죄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저희가 여야 공이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유예기간 내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신경제 3불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새롭게 대중소기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 우리가 2011년에 경제 3불 얘기했던 거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한번 오시면 그 현장에서의 토론회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52시간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주 40시간은 맞는데 이게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을 딱 박아 가지고 오버타임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플렉시블하게 사실은 월 100시간 그렇게 따지면은 노사가 합의하면 전제 조건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으로 가면서 오히려 투잡을 뛴다 또 그러면은 일이 없으면은 52시간 12시간 근무할 것도 없는데 그럼 다른 때 일이 바쁠 때에 그 부분들을 땡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보안 입법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월 100시간까지 노사 합의를 하면 되고 연은 720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딱 일주일에 12시간 이런 보완적인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납기를 맞춘다거나 뭐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국회에서 진정하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기술 탈취 들어올 때 김도읍 의원님 만났는데 전주 의원님이 그 기술 탈취가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그 민주당 입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중소기업한테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저 원내대표님께서 그 기술 탈취 법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됐는데 상생영역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 탈취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것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완결편을 만들려면 이것까지 통과를 하시기에 완결편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맙습니다. 공정거래 그 사항 감사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